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국어생선입니다. 저는 2021년 중등임용 국어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군복무 중에 해당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지 못했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시험을 보기 3주 전 정도부터는 다른 수험생들처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시험이 3주 정도 남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시의 공부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학입니다. 저는 교육학은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써보는 연습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학은 결국 주어진 키워드만 정확하게 적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교육학은 논술형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글을 유리하게 잘 쓰냐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저는 제가 평소에 만들어 놓은 이 교육학 단어장을 틈틈이 활용했습니다. 이 단어장의 내용 구성 요소는 딱 5가지였어요. 제가 중요하게 본 구성 요소였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이론의 개념, 두 번째는 이론의 장점, 세 번째는 그 장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래? 장점 활용 방법 한 2가지, 3가지 정도였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이론의 단점, 그다음 5번째 그 단점의 보완 방법 한 2가지 정도. 네. 제가 그 내용들을 구성한 이유는 결국 교육학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대학교 때 얘긴데 당시 대학교 교육학 교수님께서 출제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교육학에서 꽈락 맞는 이유를 모르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학생들이 너무 이론으로 외우려고 하고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문제에서 학교 현장이 현재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교육제도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로 제시해요. 그러면 해결 방법으로 저는 키워드를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적겠어요. 그 이유는 학교마다 일률적이니까 당연히 각자 좀 다른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가 그에 맞는 키워드겠죠. 하지만 이 이론의 개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2가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책임 경영제에서 파생되는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초빙교장제 이 2가지 정도를 적을 것 같아요. 이렇듯 최대한 실제 학교 현장의 문제와 연결해서 그 키워드들이 어떻게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학교 현장의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태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적는 키워드는 제가 만든 거 일체 없고요. 전부 인강 강사님이 강조하셨던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부분 말씀드리면 전공 국어는 문법, 국교론, 문학 3가지로 나뉘잖아요. 저는 이 전공을 틀리는 이유는 딱 2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그 키워드 숙지가 미숙한 거. 두 번째는 키워드는 알지만 내가 그걸 문제에서 해당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즉 되게 애매한 답안이 나오는 경우. 아마 2번째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이유에 근거해서 먼저 문법과 국교론은 한판과 모의고사를 활용했어요. 임용시험은 교육학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건에 맞는 키워드를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 모음집이 바로 한판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따 한판 제가 만든 자료 활용하지 않았고요. 강사분의 자료 활용했습니다. 만들 시간도 없었고 일단 키워드의 누락 걱정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한 판을 쭉 보면서 일단은 인출 가능한 키워드 다 동그라미 치면서 패스했고 숙지가 안 된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공부했어요. 이것이 바로 일단 틀리는 이유 첫 번째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다음 특히 국교로는 장문 교수학습 지도법 그 다음에 모형에서 되게 미세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체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지만 인출하지 못하는 키워드 공부 2번째 이유였죠. 틀리는 이유. 그건 바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내가 모의고사에서 적지 못하는 것 혹은 키워드 없이 되게 애매하게 적은 문제만 뽑아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는 맞고 틀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요. 제가 문제를 보고 머릿속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꾸준히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입니다.
사실 문학이 학부를 가르는 영역이에요. 저는 문학은 한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문학사 거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당시의 특성상 시간이 없기도 했고, 전 당시에 문학사가 많아야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한 문제를 차라리 주자 대신에 작품 자체를 분석해서 푸는 문제를 다 맞히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빠지는 약간 함정 같은 게, 작품 공부를 하다 보면 형식, 내용, 표현을 외우는 공부를 하게 되세요. 저는 그 공부법을 최대한 지양했어요. 제가 공부한 점은 일단은 이 문학 개념어라고 부르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새로운 작품에도 내가 올바르게 인출 가능한가를 연습했어요. 바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연습을 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계속 무한 반복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이 모의고사에서 뽑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쓴 정답은 제막매가에서 A의 소재가 남동생이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해당 모의고사 정답에는 제막매가에서는 A의 소재가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리워한다라는 되게 좀 추상적인 키워드를 쓴 반면에 모의고사 정답에는 재회에 대한 믿음이라는 훨씬 구체적인 키워드를 적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때 재회라는 키워드를 내가 정확히 몰랐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재회라는 이 키워드는 언제 등장할까? 를 떠올리면서, 재회는 일단은 대상이 부재해야 돼. 그 다음에 화자가 그 부재하는 대상에 그리움을 느끼고 만남을 희망해야 돼. 라는 좀 재회에 대해서 풍부한 의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제막매가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부재하는 대상, 그 다음에 만남을 희망한다 라는 이 두 조건만 갖춰진다면 어떤 작품에서든 난 이 재회를 쓸 수 있어 라는 판단을 하고 바로 다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런 공부를 했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문제에서 조건이 어부사시사에서 움직임은 작품의 분위기의 차이로 이어진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정답은 1에서 5수는 희망적이고 활기찬 분위기가 드러나고 6에서 10수는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드러난다 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정답은 뭐였냐면 1에서 5수는 동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6에서 10수는 정적인 분위기가 드러난다 했어요. 얼핏 보면 희망적이고 활기찬 거, 동적인 거, 고요하고 차분한 거, 정적인 거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의 정답을 아예 잘못 적은 거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작품의 조건에서 움직임이란 걸 줬잖아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움직임에 맞는 분위기는 동적이다, 정적이다. 즉 움직임이 있다 없다라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저의 키워드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동적인 분위기, 정적인 분위기를 떠올려야 한다라는 걸 하나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렇듯 뭔가 그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같은 좀 암기적인 부분은 저는 거의 그냥 알지 않았어요. 일부러 알지 않았고, 최대한 그 키워드들을 내가 새로운 작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네, 이상이고 이제 시험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저의 이 공부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합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